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남자고 만 40세, 동갑내기과 CC와 2017년 결혼해서 만 3세의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와이프와 평생 살 자신이 없어집니다. 근성도 없어서 매번 힘든 티 팍팍 내고 목소리는 항상 히스테리와 짜증이 섞여 있고 남편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을 한국 기준에 맞추면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기준을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이렇고 저래서 이 레지던스는 안 되고, 여기는 뭐가 없어서 못 살고, 저 레지던스는 뭐가 어때서 못 살고, 현지 내니를 구해줘도 대충 내려놓고 쓰면 될 텐데 본인 기준치에 안 맞다고 2번이나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현지인을 집에 들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서 몇 개월 전에 내니를 잘랐는데 이제는 내니 없이 여기서 개고생하고 있다고 제 바가지를 계속 긋습니다. 와이프는 대학 졸업 후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하며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3년간 해외 오지 건설 현장 근무하면서 오피스텔 월세도 내주고 했는데 3년 동안 행자텐자 놀면서 이렇게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외벌이로 제가 계속 지방 경제를 책임져 왔고요. 그녀를 위해 헌신한 제 30대가 너무 후회스럽고 꺾여서 결혼한 제가 너무나도 한심스럽습니다. 거기에다 시댁을 C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면서 제 바가지를 긁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한국 갈 때 시댁에 일주일 있는 것도 하기 싫다면서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런 여자를 제대로 못 알아보고 결혼한 게 잘못이겠죠. 요즘 왜 젊은 남자들이 한국 여자와 결혼을 기피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후배님들은 사회생활 하면서 조직생활의 쓴맛도 경험해보고 인생에서 힘든 일 좀 겪어본 여자와 결혼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만 아니었다면 당장 이혼했을 텐데 경험자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라는 게시물이 있는데, 이건 사실 답이 없는 경우지 않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런 경우를 보고 항상 말씀하는 게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선택한 여자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라든지, 당장 이혼해라 뭐하는 거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애가 있으면 그렇게 잘 못한다니까. 애 있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더라고. 애가 있으면 이혼이 쉽지 않다고.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사실 남자가 그런 동물이야. 자기 자식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게 남자란 말이죠. 여기서도 봐봐.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30대에는 헌신하고 지금은 자식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와이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기준치를 다 들이밀면서 남편이 맞춰줘도 바가지를 긁고 있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남자도 자기가 뭔 잘못을 한지를 알고 있잖아. 여러분들도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연애 때 이렇게 표시가 많이 나는 여자는 결혼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해봐야 된다. 남자와 같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만 40세라고 하죠. 그런데도 사회 경험이 한 번도 없대. 이러면 벌써 냄새가 나잖아. 그리고 남자가 열심히 해서 세계 굴지의 반도체 회사를 들어갈 수 있었다면 여자도 같은 스펙이면 들어갈 수 있었겠죠. 열심히 했으면 들어갔겠죠. 그런데 못 들어갔다는 건 노력을 안 했다는 거잖아. 오렌지족처럼 남자가 돈 잘 버니까 그거 받아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애 때 저게 표시가 안 났습니까? 났잖아. 결혼하면 큰일 치를 것 같은 느낌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느낌이 안 들면 뭐, 그건 그거대로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결혼했다면 결국에는 해결책도 없는 거잖아. 극단적으로 이혼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석가모니도 하나같이 공통점으로 말하는 게 있는데 뭡니까? 사람은 안 변한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 시대의 위인들조차 자기 제자들을 바꾸려고 노력을 안 했다니까. 왜? 사람은 안 바뀌는 거니까. 뭔가를 가르치기만 했지 변화를 주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니야. 쉽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와이프를 바꾸려고 하세요.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부처가 큰 가르침을 내린다 하더라도, 공자 맹자가 여러분들에게 AI처럼 서포팅 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니까. 이거는 안 되는 영역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그거 너무 오만한 거 아닙니까? 사람은 안 바뀐다니까. 바뀐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서 바뀐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은 사람들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신다 하더라도 와이프가 변하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린 이런 글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진짜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은 건가?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나 싶. 쉽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시가 많았잖아. 그럼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보면 되죠. 참고로 여기 커뮤니티는 여자라 하더라도 직장을 가진 사람들만 댓글을 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맞벌이 지표인 경기도 뭐 어린이집 어머니 등하원 일지에 어머니 직업 유무라든지 17년도 OECD가 마지막으로 한국의 맞벌이 통계를 썼었던 그 기준, 맞벌이 비율 20%, 알바까지 합하면 28%라는 수치를 봤을 때 직장을 가지고 맞벌이를 하는 여성은 당이 25%지 않습니까? 그런 여자들이 어떤 글을 썼는지만 봐도 앞으로 여러분들 결혼 생활이 감이 잡히시지 않습니까?
한국 여자가 그런 게 아니고 님 와이프가 그런 거예요. 일반화 노노. 라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모든 한국 여자들이 절대 저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여자들이 저랬다면 이혼율이 50%가 넘었겠죠. 그런데 50%안 넘겼잖아. 50% 가까이 되는 거지. 모든 여자들이 당신 와이프 같진 않아. 한국 여자 싸잡아 욕하지 말아줘. 와이프가 되게 별로인 건 맞아. 봐봐요. 맞벌이 하는 여자들 기준으로도 여기 글쓴이 와이프는 별로인 게 맞다. 저런 와이프들은 연애 때 반드시 걸러야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여기 봐봐요. 3년간 탱자 놀았다고? 애가 3살인데 3년 동안 타지에서 여자도 애 키운 거 아니야? 애는 혼자 크냐? 좀 이해가 안 되네. 라는데 같은 글을 읽었는데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쓴이가 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잖아. 근데 자기 상상으로 막 글쓴이 욕하고 싶으니까 지어내고 막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했는지 글쓴이가 뭐라고 댓글 다냐면 애 낳기 한참 전 결혼 전 이야기입니다 라고 대댓글에 달아놨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같은 여자가 욕먹고 있으니까 여자 편 들어야 되는데 저 짧은 글조차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남자 욕한다고 댓글 달고 있다니까. 심지어 저런 사람이 직장을 안 다니는 무직이 아니고 막 맞벌이를 하는 상위 25%의 여자라니까. 그걸 감안해서 댓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갑자기 어질어질하죠?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일도 안 해? 해외에 나와서 산다고 고생하는 것도 아니야. 직무도 붙여준대. 그런데도 싫대. 근데 직무를 또 안 붙이니까 자기가 생고생하는 것 같대. 아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이거 국거리 장단이야. 빠진머리야. 외국 나가서 한국 스타일 집을 찾는 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그럼 한국에서 살든가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리던가. 왜 따라온 거야?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애초에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안 할 거면 남편을 어느 정도 서포트해야 되는 게 전업주부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잖아.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남편도 외벌이 하는데 더 힘을 내지. 돈이 모자라면 투잡이라도 뛰지. 저러면 투잡은커녕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해요. 어느 누가 마누라가 집에서 저렇게 쿠사리 주는데 힘이 나서 진급 심사에서 경쟁에서 이기겠어요. 무조건 지지. 진급 누락되지. 회사에서 잘리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기도 보세요. 와이프랑 너무 가치관이 안 맞아. 와이프가 임신을 함. 난 회사를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녀보면 좋겠지만 본인이 힘들면 퇴사하는 거에 큰 방향성으로는 동의를 했음. 그리고 차차 계획을 세워보자고 했지. 근데 그 이야기 끝나자마자 바로 퇴사를 해버림. 임신 확인이 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 퇴사를 어제 하고 왔음. 좀 당황스럽더라고. 그야 힘들면 퇴사하라고 했긴 했는데 당장 짐 싸고 나와라는 뜻은 아니었거든. 아니 뭔 소리야. 당신이 그런 말을 안 했으면은 그런 뉘앙스를 안 풍겼으면 와이프가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온갖 핑계를 대고 했을 거 아냐. 이걸 진짜 이해를 못하고 되묻는 겁니까? 그런 여자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 임신 확인하자마자 그만둔 거잖아. 나는 계획을 세운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혜택을 받고 퇴사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냥 자진 퇴사로 내질러버린.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님. 결혼 6개월 차인데 이직을 2번 하면서 단 한 번도 나한테 이러저러하니 옮기려고 한다. 일자는 언제 생각하고 있다. 이런 공유를 한 적이 없고 그냥 퇴사하고 충동적으로 딴 데 가버린. 직무도 자주 바뀜. 앞서 말했듯 퇴사는 내가 동의를 해. 근데 나한테 공유를 안 해주는 거, 충동적인 거, 해보기도 전에 일단 안 된다고 하는 거. 이 세 개가 결혼생활 전반에 너무 많이 또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되고 있어서 그냥 너무 지치고 힘드네. 지난주 토요일은 진짜 너무 신기하고 행복했는데 오늘은 그냥 맥이 빠지고 힘이 안 남. 어떻게 하면 좋냐 라는 게시글이 있는데 댓글 하나만 읽어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가 선택한 아내인데 어쩌겠누. 사실 이거 말고는 추가 설명이 필요 없거든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 결혼 초기에 이런 짓을 많이 했다잖아. 일직이고 뭐고 직무고 밥 먹듯이 바꿨다잖아요. 그럼 애 낳기 전에 빨리 선택했어야지. 그 선택할 수 있는 시간 다 지나놓고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겠냐고.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봐야 뾰족한 수가 안 나온다니까. 왜? 바람은 안 변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예시들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 것 같습니까? 이런 여자들이랑 결혼하면 불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연애 때 그게 알아내기가 쉽지 않잖아. 숨기고 결혼하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예시처럼 티가 난다면, 조금이라도 티가 난다면 우리가 지금 예시를 풀었잖아. 미리 공부를 했잖아. 그러면 실전에 적용할 수 있잖아요. 연애 때 남자친구 용돈을 3년 동안 받으면서도 취직을 안 한 케이스, 그리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결혼하니까 저렇게 되었죠. 두 번째 케이스는요, 마찬가지로 연애 때 저런 게 티가 안 났을까요? 남자친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중요한 사안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케이스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표시 났겠죠. 그럼 저런 케이스에 여러분들이 해당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도망가야지. 우리가 아는 지문이 나왔잖아. 정답을 알고 있는데 지문 다 읽을 거예요. 답이 다를까봐 다 읽어봐야 됩니까? 언어 영역 비문학 풀 때 그렇게 풀었어요.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 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